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것처럼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난 데이터를 두고 한결같이 수도권에 대유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결국은 확진자 수 증가의 한 반 정도가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수도권에 이제 그 해외 유입된 확진자들이 거주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라서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수가 결국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네네.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가 한 100여 명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예. 이제 들어와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한 50명 정도 되고 여기에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수는 대구, 경북 하루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네. 거기는 이제 확장 속도가 좀 줄었는데 서울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더 늘은 것이죠. 근데 이제 서울의 확진자 수가 이제 대규모 감염 사태로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우선 인구 밀집이 굉장히 그 밀도가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를 막지 못하면, 그걸 늦추지 못하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수도권인 것이죠. 그래서 공항에서의 이제 방역 대책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요번에 보면 최근에 강남에 왔던 그 모녀가 해외에서 들어온 모녀가 제주도에 뭐 다녀왔다고 해서 예, 그랬죠. 그 제주도에 다녀오니까 이제 제주도에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커졌죠. 그 접촉자들이 많으니까 자가격리도 많이 시켜야 되고 다녀간 지역에 대한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폐쇄돼서 며칠 동안 방역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제주도민들의 심리적 공포도 굉장히 커졌죠. 예. 그러니까 고발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민사 1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진 외국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경에 대한 방역 조치가 정말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일단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의료시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코로나19는 이제 사스나 또는 메르스하고 달리 이 재생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 재생수가 높다는 것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넷대고 이 계산을 하면 순식간에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재생수 2가 아니라 2보다 훨씬 한 사람이 세 사람 또 네 사람을 전파시킬 수도 있어. 이게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빠르다 보면 감염자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병상이 부족하게 되죠. 음압병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일반 암 환자라든지 또 일반 환자, 교통사고 환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면 결국은 그런 일반 환자도 문제지만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도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죠. 의료 체계 붕괴가 오면 이제 이런 그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그 지방에서 대구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에서 이제 방역 물자를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근데 서울에서 이게 확산이 되면 지방은 아예 방역 물자를 지원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사망하는 사람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대비해서 상당량의 방역 물자를 비축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또는 메르스 때에 비해서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고 있었죠. 예, 그렇죠. 과거에보다 훨씬 지금 사망자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나마 잘 대처하고 있는 건 이제 건강보험제도하고 의료체계 시스템이라든지 의사의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이 공산당의 선정성동을 막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건강보험제도를 신설했죠. 이게 지금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뭐 4천만 원 들고 네,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그러니까요. 거기 치료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한 100만 원이면 되고 뭐 조사받는 건 무료기도 하고 이런 건강보험제도가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뭐 이런 코로나, 사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긴급 상황센터를 질본에다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방역 물자를 비축하는 제도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외 유입자를 막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제도, 제도적 보완. 그리고 또 방역 물자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한테 니들 뭐 여러 가지 인공호흡기를 만들라. 또 그럼 거기서 인공호흡기를 만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스크 뭐 대란 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외국에 수출만 안 했어도 대란이 없었을 텐데 뭐 사재기하고 뭐 오부지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마스크도 일반 기업한테 마스크를 만들어라. 그러면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가를 해주면. 그래서 방역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 재난 사태일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회사, 화학 회사 뭐 이런 회사에서 방역 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 같은 거는 좀 막고 국내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역 물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이번 정부에서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정책에 대한 좀 아쉬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또 연장을 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m 거리두기, 예. 또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다중시설 이용을 못하게 많이 했는데 축제 같은 건 많이 취소했습니다. 예, 예. 근데 취소했는데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벚꽃 윤중로 축제 취소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유채꽃 축제도 지금 취소하고 있는데 취소해도 그 관광객들이 장소에 간다는 거죠. 몰리고 있어요. 네네. 거기 강남 모녀도 거기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은 유채꽃밭을 좀 다 갈아엎어달라. 예. 못 오게. 이렇게 이제 서귀포시에 건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국민한테 주는 이게 사회적 불안감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민의식을 가지고 축제에 취소됐다 그러면 가지 말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또 외출을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 두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마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게 이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성구처럼 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수칙 중에서 반드시 그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귀가 시에는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막고 이 손목으로 이렇게 입을 막고 하는 등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예.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그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또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라톤 선수들처럼 우리도 좀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좀 수도권이 대확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더욱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